빨리 하고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지민 선생님 질문해 주신 거 범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범위예요. PDF로 되어 있는 영해 및 접속 수요법, 배타적 경제 수용 및 대립분야 관한 법률, 네, 그리고 오늘 그 제가 다시 이제 조교 선생님이 올려주신 그 31페이지짜리인가요? 네, 거기 그 PDF. 네, 해상교통안전법 중간고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PDF 파일이 그 오늘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해상교통안전법 중에서 중간고사에 낼 것들로만 그 진하게 표시해 놓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것만 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돌 위험성을 판단해서 충돌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항법에 따라서 피행 동작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노나 속력을 이제 만약에 피하기 위해서 침노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이제 작게 여러 차례 소폭으로 이렇게 변경하지 말고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침노나 속력을 침노도 뭐 대각도로 이렇게 변경을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4번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이거죠. 그러니까 선박이 예를 들어서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 선박이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 어느 쪽을 얘가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우연으로 변침해서 이렇게 마주치는 상태에 있을 때 얘가 우연으로 변침해서 피해야 되는데 이 선박하고 요 사이에 거리를 안전하게 충분히 벌려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른 선박이 완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관찰. 선박이 온다고 나 우연으로 변침해 놓고 나 다른 일 하지 말고 요 사이에 안전한 거리도 두고 얘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나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주의를 기울여라 이겁니다.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해라. 뭐 그냥 침로 변침해 놨다고 뭐 해놓고 다른 거 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을 줄이거나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기관의 작동을 완전히 정지하거나 아니면 기관을 후진시켜서 역전시켜서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춰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침로를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속력을 줄이거나 정지하거나 하는 거. 이게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인데 이걸 이 법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서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법입니다. 수로가 굉장히 좁아요. 협수로, 좁은 수로의 수로나 항로, 항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항로가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좁은 수로나 좁은 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 등에 어느 쪽으로 항행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오른쪽 끝에서 항행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거 통항 분리 수역인데 통항 분리 수역에서는 그 수역에서 정하는 항법이 있으니까 그 수역에서 정하는 항법을 따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항 분리 수역에서는 통항 분리 수역의 항법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그냥 좁은 수로나 좁은 항로에서는 좁은 수로 등의 오른쪽 끝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좁은 수로는 수로가 굉장히 좁으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길이 20m. 네. 우리가 소형 선박이라 그러죠. 길이 20m 미만의 선박, 범선을 합쳐서 소형 선박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형 선박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 이게 어떤 선박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흘수 제약선입니다. 그러니까 흘수의 제약 때문에 얘는 수로가 좁은데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가면 이게 수심이 얕아서 바깥쪽으로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이 고런 이 흘수 제약선 같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피하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어 위에 문장하고 조금 다른 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 등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모든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의 뜻은 다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선박. 이 선박은 위에 있는 문장하고 다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박입니다.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모든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4번 읽겠습니다. 4번은 제가 요거는 시험 문제 낼 것 같아요. 4번은 여기 진하게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시험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냅니다. 자, 선박이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 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려우니까 좀 끊어 읽으면 선박은 좁은 수로 등을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다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선박은 좁은 수로등을 횡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학로가 이게 수로가 지금 좁아요. 굉장히 좁은 협수로인데 또는 이게 통학로인데 통학로가 매우 좁아요. 선박은 얘를 이렇게 횡단할 수 있느냐? 좁은 수로나 통학로를 횡단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횡단할 수 있다. 네, 횡단할 수 있다. 그럼 언제만 횡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을 뭐 하는 경우에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 가운데 만약에 저 좁은 수로가 수심이 이렇게 돼 있다면 그 큰 배는 필수 제약선 요 가운데로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심과의 관계 때문에 필수 제약선의 통항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횡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좁은 수로 등에서도 좁은 수로 또는 좁은 통항로 횡단할 수 있다. 다만 필수 제약선과 같이 그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항행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의 통항을 방해할 때는 횡단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예. 자, 이 경우 통항을 방해받게 되는 선박, 저기 지금 흡수 제약선, 통항을 방해받게 되는 선박은 횡단하고 있는 선박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99조 제5항에 따른 음향신호를 올릴 수 있다. 음향신호 이거 어떻게 올리죠? 그 몇 번? 몇 번? 5번. 단음? 네, 단음 5번. 아니, 단음 5번인가요? 네, 단음 5회 맞죠? 네, 단음 5회. 네. 맞을 거예요. 단음 5회. 네.
예예. 자, 하여튼 그 신호를 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제 방해하느냐 이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앞지르기. 요건 좁은 수로 등에서 앞지르기 할 때예요. 그래서 수로가 좁으니까 앞지르기 당하는 선박이 앞지르기 하는 선박을 좀 도와줘야지만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좁은 수로가 좁아서. 자, 그때 인제 앞지르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앞지르기 하는 배는 좁은 수로 등에서 앞지르기 당하는 선박이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에 앞지르기 하는 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족 신호를 해서 앞지르기 하겠다는 의사를 뭐 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때 기족 신호 어떻게 한다고요? 좌현으로 간다 그러면 장장단단, 우현으로 출하겠다 그러면 장장단. 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준다. 예, 이 경우 앞지르기 당하는 그걸 시험 문제 낼 수 있다고요. 예, 기족 신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네, 예, 예. 이 경우 앞지르기 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동의하는 기족 신호를 내줘야 되는데 동의하는 기족 신호는 어떻게 낸다고요? 장단, 장단. 네, 장단, 장단이니까 그냥 장단을 맞춰준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장단을 맞춰주는 거죠. 뒷배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선박이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 이게 수로가 좁은데 이게 굽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수로가 협수로인데 수로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다. 좁은 수로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여기를 지나가는 배는 여기 있는 배가 안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의해서 항행하는데 저때 보통 기적 신호를 주더라고요.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장음 한 번. 네, 길게 한 번, 장음 한 번을 주면 만약에 그 기적 신호를 받고 반대편에서도 장음 한 번이 있다 그러면 선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없다 그러면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선박은 좁은 수로 등에서 정박해서 닷을 내려서는 안 된다. 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인명을 구조하거나 선박 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박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항 분리 제도입니다. 통항 분리 제도는 통항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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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 통항로가 분리대 또는 여기 중간에 예, 예,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리대. 좀 수역이 넓으면 분리대 또는 수역이 좁으면 분리선에 의해서 통학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통항하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통항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수역을 통항 분리 수역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이 통항 분리 수역에 외측 경계선하고 여기 해안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해안선 요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 사이를 여기는 뭐라 부른다고요? 통항 분리 수역이 있고 여기가 해안선이에요. 여기를 연안 통항대, 연안 통항대라고 부른다고요. 예. 자, 요걸 이제 이해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통항 분리 제도. 지금부터 하려는 이 75조는 통항 분리 수역에서는 시계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운항해 하고 통항 분리 수역에서의 항법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법은 통항 분리 수역. 누가 정한 거냐? 우리가 안 정해도 국제해사기구가 정해 놓은 통항 분리 수역. 그리고 우리 해안수산부령으로 정해 놓은 통항 분리 수역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어디 세 개 있다고요?
송도, 보길도, 거문도에 우리 예, 통항 분리 수역이 있습니다. 네. 송도 항로, 보길도 항로, 거문도 항로는 항로를 저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네, 분리대나 분리수역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아, 자, 네, 전승택님, 네, 확인했습니다. 네, 늦게 오셨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통항 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요걸 원칙을 지켜라. 우선, 통학로 안에서 정해진 진행 방향으로 항행하라. 저기 통학로 하나하나가 진행 방향이 저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통학로. 얘는 이리로. 여기에서 통학로가 이렇게 진행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진행 방향으로만 항행을 할 것. 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분리선이나 분리대가 있는데 여기에 붙어서 항행하지 말 것. 뭐 분리대인 경우는 수역이니까 좀 이렇게 넓게 수역이겠지만 분리선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항행할 것. 그 다음에 통학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학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어떤 각도로 출입할 것? 네, 소각도로 출입할 것.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통항분리대, 통항분리수역에서는 출입구가 여기는 여기고요. 여기는 여기겠죠. 여기가 출입구겠죠. 여기하고 여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출입구를 통하여 통항분리제도가 진행되는 수역을 이제 통항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있냐면 예컨대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항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간다.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각도가 크게 들어오지 말고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이 통학로를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뭐 그림으로 이해. 자, 다시 정리하면 자, 통학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학로에 대해서 정해진 선박의 진행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될 수 있으면 큰 각도로 들어가지 말고 작은 각도로 끼어 들어가라. 옆에서 들어갈 때에는. 자, 그 다음에 통항 분리 수역에서 선박은 통학로를 횡단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예.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학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학로와 선수 방향이 통학로하고 선수 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해야 된다.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아요. 여기 있구나. 자, 선박은 통학로를 원칙적으로 이렇게 횡단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횡단해야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직각으로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횡단거리가 가장 짧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각으로 횡단하라. 자, 그 다음에 사항. 선박은 연안 통항대에 인접한 통항 분리수역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안 통항대를 따라서 항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은 연안 통항대를 따라서 항행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분리수역이 있어서 여기 통학로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다면 일로 들어오지 말아라니. 여기로 항행하지 말아라. 네, 연안 통항대를 통해서 항행하면 안 되지만 여기 있어서 길이 몇 미터? 소형 선박. 길이 20m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성사하고 있는 선박은 여기 통항할 수 있다. 쟤는 소형 선박이니까 여기 통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여기 항구가 있어서 인접한 항구로 일로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연안 통항대 안에 뭐 해양 시설이 있거나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위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옆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연안 통항대. 일로 도로, 이제 도로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도로고 약간 여기 뭐라 그럴까요? 갓길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일로 지나가다가 위험이 있으면 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정리하면 연안통항대를 선박은 연안통항대를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소형 선박이나 아까 그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이나 그 다음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여기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어항에 출입하기 위해서 항구에 입출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도 들어올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5항 통항로를 횡단하거나 통항로에 출입하는 선박 외의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해서는 안 된다. 왔다. 예외가 많아서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문장을 끊어서 읽으면 선박은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문장은 선박은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때는 들어갈 수 있다. 어떤 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뭐 마주오고 있는 사고 위험이 있다, 충돌 위험이 있다 그러면 분리대 들어가야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할 때 그때는 분리대에 들어갈 수 있다. 되셨죠? 되셨죠? 정답 다시 선박은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해서는 안 되는데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분리선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는 들어갈 수 있다. 되셨습니까?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통학로를 횡단하는 경우. 됐어요? 그 다음에 통학로에 출입하는 선박. 여기도 횡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항구에서 나와서 통학로로 이제 저기 통항 분리 수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진행 방향이 이쪽인 경우도 있으면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 맞죠? 그런데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횡단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횡단할 수 있다는 얘기. 다시 정리하면 통학로를 횡단하거나 통학로에 출입하는 선박 외에는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읽히죠, 이제? 네, 이 문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로종사선. 통항 분리 수역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모든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모든 선박은 통항 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 특히 주의해서 항행해라. 여기 통항 분리수역의 출입구 부분 이쪽입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특히 주의해서 항행해라.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분리수역이 끝나는 데 가면 어떤 선박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뭐 일로 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충분히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해서 항행해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파항, 통항 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서 정박하면 안 된다. 닻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항 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 여기 밖에서 이렇게 그냥 통항 분리수역이 있다면 여기 그렇지 않은 넓은 바다에서 이제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있으면 가급적 여기에 붙지 마라. 여기 멀리 떨어져서 예, 항행하라. 이거 사고 위험도 있고 다른 선박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예, 멀리 떨어져서 항행해라. 그 다음에 소형 선박,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피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이나 어로 종사선은 하여튼 누구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1항 통항 분리수역 안에서 해저 전선을 부설, 보수, 인양하는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정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선박. 이걸 뭐라고 불렀죠? 조정? 제한선. 네. 제한선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1항부터 10항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정박하면 안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출입구 부근에서 얘는 정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해되셨죠? 네, 그 말입니다. 네. 다음에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이 절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 즉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 상호 서로를 볼 수 있는 시계에 있는 상태의 선박에 대해서 적용한다. 주로 이 서로 시계 안에서의 항법은 서로 마주치는 두 선박이 있을 때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자, 우선 범선일 경우에는 두 선박이 서로 마주치고 있을 때,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서로 피해야 되느냐. 우선 범선. 자, 두 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해 오고 있어요. 거리가 좁아지고 있고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항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항법에 따라서 피해야 되느냐. 1번,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는 서로 뭐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주치고 있는 상태. 자, 예를 들어서 바람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배 한 대가 있겠죠. 여기서 배 한 대가 있다고 그래요. 범선이에요. 또 여기서 올라가는 배가 있어요. 얘는 우현에서 바람을 받고 있겠죠. 맞죠? 얘는 좌현에서 바람을 받고 있어. 바람 방향이 이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지금 있는 것처럼 다른 쪽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누가 피해야 된다고요? 좌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좌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누구죠? 얘가 이 범선의 이 범선을 피해야 된다. 얘가 피항선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범선이 서로 같은 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되는 상황이냐 하면 요거 지우겠습니다. 바람은 이쪽에서 불어오고 있는데 범선이 같은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로 수렴해서 충돌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하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풍상.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풍하. 네. 저런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얘잖아, 얘가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을 진로를 피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근데 저는 범선을 잘 이해 못 하겠는데 아무튼 좀 아까도 뭐 이렇게 좀 오면서 찾아봤는데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이렇게 돛을 폈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펴졌잖아요. 앞으로 간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뭐 어떤 뭐 역학, 뭐 공기 역학 때문에 그렇다는데 맞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예. 하여튼 그 기술 저는 잘 납득이 안 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쪽을 피하게 한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맞바람이 불 때 회전 반경이 작아지나 봐요. 그러니까 더 빨리 피할 수 있나 봐요. 뒷바람을 맞으면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피하면 회전 반경이 이렇게 커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불어오는 쪽에 불어오는 쪽 풍상 쪽에 있는 그 범선이 진로를 피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좌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다른 범선을 받는데 그 범선이 바람을 좌우 어느 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
처음 그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범선 하나를, 다른 범선 하나를 본 거예요. 근데 방향은 뭔지 모르는데, 자, 정리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 풍상 쪽에 있는 범선 하나를 봤어요. 그런데 얘가 좌쪽에 바람을 받고 있는, 좌쪽에 바람을 받고 있다면 절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우쪽에 바람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일로 오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얘가 피해라. 내가 먼저 피해라. 맞습니다. 그래. 네. 자, 네. 그럼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1항을 적용할 때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란, 아까 풍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풍상이란 종범선에, 그러니까 여기 범선이 두 개가 있다면서요. 하나는 종범선. 혹시 들어보셨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슨 범선? 횡범선. 그러니까 저 범선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종범선은 그 돛이 위아래로 긴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요. 위아래로 길어서. 횡범선은 옆으로 이렇게 길어서 횡범선이에요. 둘 다 범선인데. 근데 이 범선도 이 돛을 하나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종범선은 이제 위아래로 긴 돛을 달고 있는 그런 범선인데, 주범, 그 중에서 제일 큰 돛이 활짝 펴져 있는 쪽에 반대쪽이 바람이 뭐 하는 쪽이라고요? 불어오는 쪽이라고. 이렇게 밀려져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주범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는 횡범선인 경우에는 옆으로 이제 도식힌, 도식긴데, 그 최대 종범, 가장 그 넓은 그 돛을 펴고 있는 쪽에 반대쪽이 바람이 뭐 하는 쪽이다? 불어오는 쪽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이겁니다. 되셨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아, 앞지르기 하는 배는 우리 앞에서 그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뭐 누가 피하고 뭐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와 관련해서는 앞지르기 하는 배가 앞지르기 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돼요. 앞지르기 상황에서는 앞지르기 하는 배가 진로를 피해야 되는 피항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앞지르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무조건 앞지르기 하는 배가 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앞지르기 하는 배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냥 이거는 앞지르기 상황을 적어 놓은 거예요. 22.5도가 왜 22.5도인지는 아시죠? 왜 22.5도인지는 아시죠? 다시 우리 배가 있으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마스트가 있고 마스트 등을 달잖아요. 그죠? 이 마스트 등 각도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마스트 선수 등 각도가 요 각도가 예, 앞을 비치는 게 225도. 225도를 비추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요 선수하고 선미를 직선으로 이렇게 이은 선을 선수하고 선미를 이은 직선이라 그래서 선수미선이라 그러면 요 앞에 항행 중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 마스트 등을 키는데 이 마스트 등이 요게 몇 도라고요? 그럼 요 선수미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나누면 요쪽이 225도니까 요쪽은 112.5. 요쪽도 112.5가 되는 거죠. 맞죠? 예, 예. 그리고 그 좌우 등도 달아야 되잖아요. 좌우 등. 좌현 등은 몇 도가 되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좌현 등은 요거라고요.
요 각도라고요. 예. 요 각도의 등인데 몇 도겠어요? 112.5. 예. 우현등은 요 각도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 요 각도인데 여기 몇 도라고요? 112.5 도. 예. 이거 색깔은 여기가 무슨 색? 여기가 무슨 색? 녹등, 녹등. 여기는 무슨 색? 홍등. 그다음에 여기에 선미등을 달아야 되잖아요. 맞죠? 선미등은 그대로 요거예요, 요거. 요 등을 달아야 되는데 얘가 선미등이에요. 선미등은 그럼 몇 도? 몇 도? 요거니까 360도에서 225도를 빼면 360도에서 225를 빼요. 135. 예. 요 각도는 135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요렇게 됐는데 지금 저기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행, 이게 양쪽 현인데 정행은 이렇게 걷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정행인데 이 정행으로부터 이 22.5는 요 각도를 얘기해. 요게 직각이니까 요게 90도고 여기서 90도 빼면 요게 22.5가 되네. 22.5 선박의 22.5도를 넘는 범위는 요 범위에 있는 거예요. 요 범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 범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 각도나 똑같아요.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22.5D나 선미등의 이 각도나 똑같은 각도라고. 그래서 이 각도 뒤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배가 얘를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게 바로 추월 앞지르게 하는 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행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 만약에 밤에 있다 그러면 선미등으로만 볼 수 있고 양쪽 어느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 그게 저 각도입니다. 네, 그때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앞지르게 하는 배로 보고 이 장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완전히 앞지를 때까지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앞지르기 당하는 배의 진로를 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앞지르게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각도가 아닌 건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는 앞지르게 하는 대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하는 경우에 두 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앞지르기 하는 선박은 앞지르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앞지르기 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된다. 아까 이거 기본 원칙이었잖아요. 앞지르기 하는 선박이 그냥 끝까지 피해야 되는데 앞에다 단서 하나를 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두 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여기 횡단하는 상태 보면 두 척의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를 이렇게 보면 횡단하는 선박은 이렇게 횡단하는 거잖아요. 또 한 척의 선박이 이렇게 진행하고 저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요. 저 이 횡단하는 상태라는 건 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 서로 시계 안에서 본 거예요. 이때는 얘가 피해야 되겠어요? 얘가 피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횡단하고 있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이게 서로 횡단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읽어 보겠습니다. 두 척의 동력선이 상대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따져보니까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바로 얘예요. 얘가 이 선박을 피하여야 된다. 되셨죠? 네. 그래야지 이 경우에 피하는데 이 진로를 피해야 선박이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피하면서 이 앞으로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피할 때 어떻게 피해야 돼요? 우연으로 피합니다. 피하는 건 우연이에요, 전부 다. 우연으로 피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 방법인데, 항법인데,
자, 저겁니다. 아까 그 앞지르기 하는 경우에 두 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각대가, 자, 이게 앞지르기 하는 배였어요. 우연적으로 앞지르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배가 있어서 우연적으로 이렇게 앞지르기를 해요. 앞지르기를 하다가 다시 얘가 항로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변침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상태하고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얘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 각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얘가 여기를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더라도 피할 책임이 있는 피항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얘한테 있다라. 선박 사이의 방위 각도가 아까처럼 이런 상태처럼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앞지르기 하는 선박은 앞지르기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앞지르기 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얘가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네네네. 그러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해야 된다. 요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주치는 상태. 두 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돼서 충돌이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날 수 있도록 침로를 우연으로 변경해야 된다. 이건 뭐 아까 한 거하고 마주치는 상태에 있을 때 이거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맞죠? 우연으로. 예. 우연으로 변경하여야 된다. 자, 어느 상태가 있으면 마주치는 상태로 볼 거냐. 밤에는 두 개의 마스트 등이 일직선으로 또는 거일직선으로 볼 수 있거나, 양쪽 현등을 모두 보고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죠? 예, 마주치는 상태라고 하고, 낮에는 두 척 선박의 마스트가 선수에서 선미까지 일직선이 되거나 거의 일직선이 되면 마주치는 상태로 봐야 된다. 그리고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마주치는 상태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애매해도. 네. 횡단하는 상태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예. 바로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 법에 따라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되는 선박을 앞으로는 이렇게 부를게요. 뭐라고? 피항선이라고 부르고, 이 피항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동작을 어떻게 해요? 예, 변침을 하든 속력을 줄이든 동작을 크게 취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피항 행위를 해야, 피항 동작을 취해야 된다. 되셨죠? 넘어갑니다. 유지선. 자, 이 두 척의 선박이, 이제 한 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할 경우, 그 다른 선박은 침노와 속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침노와 속력을 유지하는 선박을 뭐라 부른다고요? 유지선. 유지선의 기본적인 의무는 뭐냐 하면 자기 침노와 속력을 뭐 하는 게 의무예요? 유지해 줘야 되는 게 의무예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지해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유지선도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피항선이 피하는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유지해야 되는데, 침노와 속력을 유지해야만 되는데 유지하지 않고 피항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 되시겠죠? 예, 예.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항선은 원래는 유지해야 되지만, 침노와 속력을 유지해야 되지만 상대 피항선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충돌 위험성도 있으면 자기가 피항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이때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좌현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계속 뭐 어떤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 경우도 우연적으로 침로를 변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유지선과 피항선은,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해서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 이제 정말 충돌할 것 같아요. 그 피항선이 아무리 잘해도 충돌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는 침노와 속력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협력을 뭐 해야 된다. 여기는 의무예요.
여기는 할 수 있다지만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유지선도 협력 동작을 취해 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처럼 피항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해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하여야 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책임은 여전히 얘네에게 있다는 얘기. 주된 책임은 요것만 하고 끝납니다. 선박사이의 책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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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박사이의 책무. 항행 중인 선박은 74조, 75조는 얘는 74조는 협수로예요. 아까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이고 75조는 통항 분리수역에서의 항법입니다. 그리고 78조는 앞지르기. 그래서 항행 중인 선박은 무조건 2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좁은 수로인 경우에는 74조에 따르고 통항 분리수역에서는 75조에 따르고 그 다음에 앞지르기 하는 경우에는 78조에 따르다. 그 경우 외에는 무조건 2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서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조문이 많은데 이겁니다. 주인공만 좀 기억해요. 항행 중인 동력선. 주인공이 누구누구 등장해요? 네. 네. 항행 중인 동력선 하고 그 다음에 네. 항행 중인 범선. 범선을 만났어요. 누가 피해야 돼요? 동력선이 피하는 얘기.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얘가 피하는 걸 이쪽으로 표시할까요? 얘가 피해 이 뜻입니다. 동력선하고 범선이 만나면 누가 피해라? 동력선이 피하라. 왜냐하면 걔가 빨리 피할 수 있으니까. 되셨죠? 범선하고 그 다음에 저 누구예요? 어로 종사선. 누가 피하라는 얘기예요? 범선이 피하라는 얘기. 이런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불능선, 조정제한선. 조종이 불능하거나 안 되거나 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선박, 제한되어 있는 선박이다. 누가 피하라는 얘기예요? 어로 종사선이 피하라.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야. 항행 중인 동력선은 저거 4개 다 피해야 된다. 범선, 어로 종사선, 조종 불능, 조정 제한선 다 피해야 된다. 항행 중인 범선은 요 3개 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된다. 예? 피해야 된다. 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흡수 제약선이 문제인데 자, 조정 불능선이나 조정 제한선이 아닌 선박은 요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제 빼고 보면 필수 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누구하고 누구 빼고는요. 얘하고 조정 불능선, 조정 제한선 빼고는 필수 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걔가 피하라는 얘기죠. 필수 제약선을 끼워 넣는다면 어디에 끼워 넣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조정 불능선, 조정 제한선이 아닌 다른 선박들은 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얘가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필수 제약선인 경우에는 되셨죠? 그 다음에 자, 필수 제약선은 항상 필수 제약선은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죠? 수면이 깊은 곳에는 필수 제약선이 아닐 것이야, 맞죠? 그 배가 수심이 낮은 곳에 가야지만 필수 제약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심이 낮은 곳에 가면 저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게 되는데 필수 제약선은 어떤 등화를 표시하죠? 홍색 등을 몇 개? 3개. 네, 홍색 등 3개. 맞죠? 그 다음에 등화는 그렇고 낮에는 형상물로는 원통형 형상물 네, 이렇게 표시하고 있게. 자, 아무튼 그 93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고 있는 필수 제약선을 만나면
얘네가 뭐 해라? 피해라. 그리고 홀수 제약선 너는 너가 특별히 홀수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그 특수한 조건을 고려해서 너도 특히 신중하게 뭐 하라? 항행해라. 너 다른 선박이 피해야 된다고 너 맘대로 가지 말고 너도 특히 신중하게 항행해라. 그 다음에 이제 수상항공기가 있는데 수상항공기는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선박, 여기에서부터 이까지가 선박이거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선박인데 이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멀리 떨어져 있으라면 수상항공기가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수상항공기는 될 수 있으면 얘네들 모든 것에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얘네들 모든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는 너도 이 법에 정하는 항법대로 너 항공기지만 여기 선박에 적용되는 이 항법대로 적용해서 너가 피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 비행 선박. 수면 비행 선박은 선박이죠. 얘는 항공기라면 수면 비행 선박은 선박인데 얘도 다른 동력선에 이런 동력선에 모든 선박으로부터 떨어져서 뭐 하라. 얘가 수면 비행 선박이 뭐 지상에서 한 몇 미터 떠서 이렇게 비행해서 이동하잖아요. 뭐 지상이 아니라 한 3미터 정도 떠서 이제 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이제 일단 이제 여기서 비행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고 이렇게 할 때에는 다 피해 가라니. 다 피해서 가는데 다만 얘가 이런 비행 모드가 아니라 이제 내려와서 수면에서 이렇게 갈 때에는 동력선 항법하고 똑같다. 결국은 수면 비행 선박은 비행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앞인 거고 네. 수면에 있을 때는 얘하고 똑같이 해라. 그 다음에 제한된 시기에서의 항법. 저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끝나서. 네. 제한된 시기에서의 선박의 항법. 자, 이 조는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항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우선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무슨 의미냐 하면 자, A 선박이 이렇게 있고 B 선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개가 만약에 이렇게 꼈다 그러면 이 두 선박은 서로 시계가 제한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항법이 시계가 제한된 이 항법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 선박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 선박은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개가 안 꼈어요. 여기만 안개가 이렇게 껴 있는 상태. 네. 그래도 이 경우에도 어떤 항법을 적용한다고요? 얘하고 얘 사이에도 제한된 시계의 항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계가 제한된 수역 내에 있는 선박뿐만 아니라 그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수역의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에도 이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시계가 제한된 경우에는 정말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히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기관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역전시키거나 해서 배를 당장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동력선이 제한된 시기 안에 있을 때에는. 자, 그 다음에 피항 이 일절이 이제 모든 시기에서의 항법인데 그래서 그 항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해야 된다. 뭐 경계를 하든 뭐 그다음에 충돌 위험을 판단하든 뭐 이런 걸 할 때 그게 일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의해서 항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항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이라는 뜻은 아직 육안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거. 그러니까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다라는 것을 탐지했다. 자, 이렇게 되면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빨리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죠. 적극적으로 피항 동작을 취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자, 이때 피항 동작을 취할 때 피한 동작을 취해야 되는데 그 피항 동작 중에 침노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느냐.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에 정행 앞쪽에 있는 그럼 이건 뭐 저기도 있으니까 저거 자꾸 까먹네. 말만 어려워서 그냥 저 말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박이 있는데 지금 이것처럼 선박의 정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행 앞부분에 있다 이겁니다. 제한된 시계에 있는데 되셨죠? 네? 그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얘를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계속 우연 변경.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에 정행 앞쪽에 있는 경우에는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선박의 양쪽 현에 정행이 있는데 정행에 있거나 다른 선박이 여기 있거나 또는 그곳으로부터 뒤쪽에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박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하면 돼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기 배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네. 자, 침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속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줄여야 한다. 되셨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면 지금 1,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면 무조건 자기 배의 침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하고 필요하면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해서 항행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게 최소한으로 속력도 줄이고 정지를 시키고 해야 될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행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온 경우, 무중 신호를 보내온 경우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줄이고 필요하다면 멈춰야 된다는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그 다음에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행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완전히 멈추고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이 이제 다음 절이 등하와 형상물인데 이거는 이제 시험 중간고사 시험 본 다음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여기까지만 낼게요. 네. 어, 질문 있습니까?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유인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없죠. 거기 그 단체 채팅방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서 못 다운로드 못 한다 그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조교 선생님 통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내일. 오늘 말고 내일요. 오늘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 6시 40분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에 봬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